제임스 카메론의 SF 이야기. 조지 루카스. 인터뷰 진행 제임스 카메론. 루카스. 결국 신이나 신격에 대한 발상은 인간의 심리적 욕구에서 비롯됐어요. 저는 종교에 심취하진 않았지만 감리교 신자로 자랐어요. 대학 친구들은 가톨릭 신자였고요. 전 가톨릭이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그건 미사 의식 때문이었어요. 그 당시 가톨릭은 여전히 라틴어로 미사를 올렸는데 특이하고 낯설고 이상했어요. 대학 졸업 후엔 마침내 불교에 관심을 가졌죠. 그런 후에 이 세 종교를 모두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결과적으로 종교란 무엇인가에 대한 제 나름대로 해석을 찾았고요. 종교란 결국 이기심과 이타심 간의 싸움이었어요. 카메론. 선함 대 악함을 무욕 대 이기심으로 재정의하셨군요. 루카스. 그건 선함과 악함이에요. 거의 모든 종교는 선을 장려해요. 그리고 선이란 쉽게 말하면 신은 곧 사랑이다. 다 같은 이야기예요. 방식만 다를 뿐 모두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기심은 두려움에 바탕을 두고 있어요. 두려움과 두렵지 않음의 싸움이에요. 세상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 두렵게 다른 것으로 두려움을 덮어서 감춰요. 하지만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온정을 베풀 수 있을 정도로 용기가 있다면 행복하게 살 거예요. 두려워하고 욕심을 부리고 끝없이 반복되는 공포 속에서 산다면 아주 불행하고 아주 화가 나죠. 요다. 이게 핵심이에요. 온정적으로 살거나 이기적으로 살거나. 이기적으로 살면 불행해지고 온정을 갖고 살면 행복해지는 거죠. 카메론. 하지만 스타피스 우주의 평화가 아니라 스타워즈 우주의 전쟁이잖아요. 갈등이 있어요. 요다는 여전히 광선검을 멋지게 휘두를 수 있고요. 그 안 어딘가에 정당한 갈등의 윤리성이 있어야 할 텐데요. 루카스. 제다이는 공격적하지 않아요. 방어만 하죠. 요다는 5번째 영화가 나오기 전까지 공격하지 않았어요. 카메론. 하지만 싸웠잖아요. 그러니까 싸워야 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뜻이군요. 루카스. 궁극적으로 난제가 있어요. 항상 있었죠. 가만히 앉아서 상대가 나를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이를 죽이게 둘 것인가? 혹은 내 세상을 파괴하도록 둘 것인가? 아니면 내가 나서서 뭐든 할 것인가? 어느 시점에서는 신념을 위해 일어나 맞서야 해요. 당연히 나의 신념은 내가 원하는 대로 달라질 수 있어요. 항상 같아야 할 필요는 없어요. 만약 코브라가 공격하려고 한다면 정당하게 막대기를 들고 코브라를 때릴 수 있어요. 둘 중 하나가 죽는 거니까요. 물론 이건 카우보이의 신화예요. 이들은 항상 개인의 가치관과 실제로 해야만 하는 일 사이에서 선택해야 하는 위기로 몰아넣어요. 과거에 겪은 온갖 일로 인해 더 이상 보안관이 되길 원치 않아도 또 사람을 죽여야 해요. 다시는 사람 죽이는 일은 안 하겠다고 결심했음에도. 카메론. 가치관의 충돌이죠. 루카스. 그건 흥미로운 이야기예요. 하지만 보통 온정적인 사람이라면 밝은 세상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행복하게 살 거예요. 아주 어두운 세상이라면 다스베이더가 되는 거죠. 아주 나빠요. 카메론. 이런 사회적, 도덕적, 윤리적, 영적인 주제를 우주공간이라는 광대한 캔버스에 채우기로 하셨군요. 루카스. 맞아요. 스타워즈는 그렇게 태어났어요. 다른 영향도 있는데 제가 어릴 때 액션과 긴장감 넘치는 상황이 많이 나오는 리퍼블릭 픽처스의 드라마를 좋아했어요. 카메론. 전 영화 제작자가 팬을 위해 일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머릿속에 보이는 것을 화면에 옮기려고 노력하며 자기 자신을 위해 일하는 거죠. 다시 인공지능 이야기로 들어가고 싶은데요. 대중문화에서 가장 유명한 인공지능 캐릭터 2개를 만드셨잖아요. R2D2와 C3PO 둘 다 인공지능이에요. 인공이고 지능이 있으니까요. 루카스. 전 아직 로봇이 우리의 친구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아요. 아닐지도 모르지만. 카메론. 전 우호적이지 않은 로봇으로 돈을 벌었어요. 당신은 우호적인 로봇으로 돈을 버셨고요. 루카스. 전 로봇의 좋은 면, 재미있는 면을 봅시다 라고 말한 거죠. 물론 저도 나쁜 로봇을 등장시키기도 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런 말을 하려고 했던 거죠. 우리는 로봇과 인공지능이 있는 세상에서 살게 될 거야. 익숙해지는 게 좋을걸.
두려워해서는 안 돼. 뭔가 잘못된다면 그건 우리 탓이야. 로봇 탓이 아니야. 로봇은 우리의 반영일 뿐이야. 카메론. 푸틴은 인공지능을 지배하는 국가가 세계를 지배할 거라고 말했어요. 우선 누가 세계를 지배하고 싶어 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루카스. 전 심지어 세계를 지배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겠어요. 스타워즈에서 질문했어요. 뭘 얻으려고 전쟁을 하는 거냐고. 지스가 원했던 것은 세상을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고 탐욕스러운 악의 장소로 만드는 거였어요. 온정이 넘치는 곳과는 정반대의 세상을. 카메론. 하지만 스타워즈의 악당은 인간이거나 인간의 변형이잖아요. 인공지능이 아니고요. 그리고 착한 쪽은 로봇인데 긍정적인 역할로만 나와요. 요즘 노인을 위한 동반자 간호로봇, 의료로봇이 많이 발전하는 상황이라 흥미로워요. 루카스. 로봇은 아주 유용할 수 있죠. 우리 대신 운전도 할 테고 로봇 덕에 우리 삶이 더 나아질 거예요. 이런 말 수도 없이 들었지만 로봇이 스스로 복제하는 순간 어딘가에 결함이 생길 수 있어요. 자, 당신이 이 문제에 대해 가장 먼저 얘기를 꺼낸 사람이잖아요. 슈퍼컴퓨터가 두통을 앓다가 전부 죽이기 시작하는 거죠. 하지만 사람이 로봇에게 나쁜 짓을 시킬 가능성이 훨씬 더 커요. 기계에 결함이 있지 않는 한 사악해지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기계에게 온정을 가르쳐야 해요. 온정을 가르치고 모두가 서로 돕고 서로 사랑한다면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해야 해요. 그건 인간에게 달려있어요. 문제는 인간이 그렇게 똑똑하지 않다는 거죠. 카메론. 하지만 따지고 보면 당신은 스타워즈로 아주 흥미로운 일을 하셨어요. 먼 미래 또는 과거 또는 먼 곳에 렌즈를 만드셨잖아요. 반란군이 좋은 사람이고 고도로 조직화된 제국이 대항해 비대칭적인 싸움을 벌이고 있어요. 요즘이라면 그들을 테러리스트라고 불렀을 거예요. 루카스. 맞아요. 카메론. 그래서 아주 반권위주의적이에요. 판타지 속에 깊숙이 묻혀있는 60년대의 저항정신 같은 거죠. 이 나라의 탄생을 보면 큰 제국에 저항하는 약자의 아주 고귀한 싸움이었어요. 미국이 지구에서 경제적으로 가장 크고 군사적으로 가장 강력한 국가임을 자랑스러워하는 요즘 상황을 보면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미국은 제국이 된 거죠. 루카스. 베트남 정전 때도 제국이었어요. 제국이었죠.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우리는 항상 제국이었어요. 우리는 영국이나 로마 같은 다른 제국으로부터 배운 게 없어요. 카메론. 제국은 무너져요. 그리고 주로 정부나 리더십의 실패로 무너지죠. 아주 멋진 대사를 쓰셨는데 이거였죠. 이렇게 민주주의가 죽는군. 우레 같은 박수와 함께. SF적 맥락에서 포퓰리즘을 비난하는 부분이었어요. 전 다시 우주는 각각의 사람들에게 각각의 의미를 갖는다는 생각으로 돌아가고 싶군요. 당신에게 우주는 다른 사회와 문화를 창조할 수 있는 빈 캔버스였죠. 마션을 만든 리들리 스콧에게는 과학이었어요. 과학으로 길을 찾아주겠다는 거죠. 서로 아주 다른 스펙트럼의 양 끝에 있어요. 루카스. 그가 하는 일도 거의 같은 거예요. 우주에는 우리가 모르는 게 많잖아요. 생존에는 두 가지 열쇠가 있어요. 하나는 떠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적응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지구에 눌러앉아 있으니까. 카메론. 우리에겐 떠날 곳이 없어요. 루카스. 그래서 우주가 필요해요. 우리는 다른 항성계로 가야 해요. 예전에는 100만 년 뒤에나 가능할 것 같다라고 했지만 또 모르죠. 어쩌면 100만 년이 지나기 전에 갈 수 있을지도 몰라요. 우주에는 비밀이 많아요.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요. 한 가지 확실히 아는 건 우리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과학자도 아는 게 없어요. 카메론. 과학은 우주의 질량 중 95%를 찾아내지 못했어요. 우리가 아는 건 5%밖에 안 되죠. 루카스.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의 5%만 아는 거죠. 앞으로 갈 길이 멀어요. 정신을 얼떨떨하게 만드는 것들을 많이 발견할 거예요. 언젠가는 우리가 해낼 수 있다고 가정해야 해요. 그러나 앞으로 나가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상상할 수 없다면 해낼 수도 없다고 말하고 싶군요.